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오늘은요 어쩌다 보니 랜선 집들이 2탄. 원래 이게 지난 거실 TV 게이밍 셋업이랑 지금 여기 편집방 게이밍 셋업을 묶어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죠. 예, 아예 편집방 셋업을 따로 촬영하면서 요거 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방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방은요 엄연히 편집실이야. 맥 프로 풀옵션의 모니터는 프로 XDR 디스플레이 3대를 메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이사 와서도 이 시스템이랑 잠깐만 얘기할 거나 했다. 나중에 발견했는데 XDR에 금이가 있어. 이사하면서 금 간 것 같아. 내가 그걸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이게 나중에 편집할 게 요즘 너무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안 키다 보니까 한 달 지나서 켰는데 이게 금이 찍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애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S 되나요? 예. 이 시스템이랑 스피커, 모니터, 조명까지 이걸 이사하는 분들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했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 연결해두고 가서 자고 다음날 요거 하나. 책상도 제가 맥프로랑 모니터 쓰기 시작하면서 딱 맞게 주문 제작한 제품 되겠습니다. 오늘은 편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애플에서 맥프로 리뉴얼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기존 맥프로 역할을 맥스튜디오로 완전히 넘긴 것으로 보이죠. 저도 조만간 향후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서 제가 이 부분은요 이번에 발표된 맥스튜디오도 써보고 고민을 해보고 나서 이건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은요 편집실 그 옆 창문 그 아래. 오늘은 어마무시한 맥 셋업 옆으로 조금 작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소중한 게이밍 데스크탑 세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컴퓨터를 맞추면서 집에서 게임도 하고 라이브로 소통도 자주 하고 그럴 계획으로 마련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스케줄 끝나고 와서 늦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막상 쉬는 날도 게임하면서 방송하려면 메이크업도 좀 해야 되잖아. 또 예능을 오래 해서 그런가 게임하고 집중하는 중에 말이 거의 없어지는데 또 그게 걱정도 돼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라이브는 못하고 있지만 원래 제 역할인 게임 용도는 잘 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제가 주로 리뷰하는 게이밍 기어들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실에서는 거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 같은 제품들을 충분히 써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딱 각 잡고 앉아서 리뷰할 제품들을 돌아가면서 써보고 그 중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을 추려서 스튜디오로 가져가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게이밍 기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근에 사용해보고 있는 게이밍 기어 제품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낙 많은 곳에서 제품들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생소한 브랜드들 제품도 섞여 있어서 좀 신선한 시각으로 좀 사용해본 후기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되겠습니다. 펄사 마우스와 키보드를 하나씩 소개할 건데 이번에 처음 써본 브랜드야 이게. 들어본 적도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 펄사는 난 사실 왜 많이 들어봤냐면 우리 풍선 색깔이 펄사 파이어블루거든. 풍선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사람이네. 이번에 펄사 제품들 써보면서 와, 이 브랜드에 대한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먼저 초경량 무선 마우스 되겠습니다. 와, 여전히 너무 신기해. 패키지부터 이렇게 동글동글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컬러도 그렇고 좀 무슨 살구색? 좀 캐주얼할 용도로 쓰는 마우스가 아닐까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써보시면 진짜 깜짝 딴판입니다. 정말 진지한 게이밍 마우스 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비어있어 이거 봐. 일단 초경량이라는 이름답게요. 무게는요 약 35g. 제 로지텍 슈퍼라이트 썼었잖아요. 그게 60g이 좀 넘었고요. 레이저 바이퍼 V2 프로도 58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g 넘게 차이가 나. 이게 손에만 맞는다면 정말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런 가벼운 무게를 위해서 일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하단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좀 당할 수 있다는 거야.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을 열심히 하면 좀 뭐가 공중에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텅텅거리면서 이게 그러면서 눌리는 소리가 좀 가벼워요. 그런데 이게 적응만 된다면 완전 새로운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볍게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 게 무선 폴링 레이트가 8000Hz에 달하고 버튼과 휠도 카일 스위치를 이용해서 클릭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가벼운 무게 때문에 꽉 쥐면 좀 삐걱거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빌드 퀄리티가 뛰어나서 오히려 유격 없이 단단해. 느낌이 좋아요. 다만 배터리 용량이 무게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폴링 레이트 8000을 설정하면 불과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8000이 필요 없다면 한 1000으로만 설정해도 된다. 그러면 한 3주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필요한 만큼 이거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제품 이름처럼 Crazy Light 컨셉을 잘 구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양보 없이 가급적 완성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펄사 브랜드를 이 제품으로 완전 다시 보게 되었다 이거지. 이뻐.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키보드도 있습니다. 키보드도 펄사의 홀 이펙트 방식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 이펙트 키보드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기존 기계식 스위치처럼 눌리는 고정된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의 자력을 통해서 눌리는 정도를 파악하고 원하는 포인트에서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력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레피트 트리거라고 해서요, 키 입력 간의 즉각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홀 이펙트 스위치의 동작 원리와 장점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분들은요 여기로 확인해 주시고. 펄사 키보드만의 좀 장점을 한번 뽑아보자면, 홀 이펙트 방식의 키보드는 각 키값마다 아주 디테일한 트리거 포인트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걸 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이 설정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접속해서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설정 값이 키보드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 PC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또 게임마다 설정을 바꿔가면서 플레이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핫스왑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홀 이펙트 스위치가 굳이 필요 없거나 오히려 텍타일 스위치 같이 구분감 있게 눌리는 것이 나는 좋다 싶다면 일부만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도 펑션 키나 이 숫자 키들은 텍타일 스위치가 더 편해서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키보드도 동일하게 게임할 때 반응이 중요한 키들은 홀 이펙트 스위치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기존 기계식 키보드에서 구분감이 있고 힘차게 타이핑하던 습관이 있던 분들은요, 동일하게 타거나 할 경우에 이 울림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홀 이펙트 방식에 맞게 적응하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 타격감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게이밍 기어 중에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진짜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게이머들마다 이 호불호도 확실하죠. 또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에서도 게이밍 이어버즈를 빼놓을 수 없죠. 하이퍼X의 경우 2.4GHz 동굴로 연결 시 20ms 정도의 지연율을 보여서 무선 오디오 기기 중에서 초저 지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보통 게이밍 이어버즈들의 특징이 케이스 내부에 동굴을 함께 수납해서 갖고 다니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제품의 경우는 이어버즈와 케이스가 에어팟처럼 완전히 분리되고 여기에 동굴과 USB-C 어댑터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동굴을 쓰는 경우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외출할 때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굴이 빠지고 더 작은 사이즈를 휴대하는 것이 좋겠죠. 한편으로는 요새는 스팀덱이나 랩탑 같이 갖고 다니면서 게임할 일도 많은데, 그럴 때는 이걸 갖고 다니는 모양새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데스크탑에는 동굴 고정, 그리고 외출할 때는 블루투스로만 쓴다면 하이퍼X 제품이 오히려 더 잘 만든다고 볼 수 있고, 동굴을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기존의 제품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 노캔과 주변음 허용 모드 지원해서 집 게이밍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두루두루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 범용성 측면에서 다른 제품 대비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헤드셋 되겠습니다. 워낙 저에게 익숙한 레이저입니다. 알겠죠? 레이저의 바라쿠다 X 머큐리 되겠습니다. 게이밍 무선 헤드셋, 당연히
2.4GHz 동글을 통한 연결 지원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모드로도 손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10만 원대의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동급 제품보다 확실히 공간감과 선명도 둘 다 뛰어나서 게임하는데 몰입감을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0시간에 달하는 배터리 사용 시간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겠죠. 경쟁 제품들보다 1.5배 이상 더 긴 시간인데 그렇다고 뭐 무게가 무겁냐? 아닙니다. 무게도 250g 수준으로 더 무거운 것도 아니라서 가벼운 무게의 사용 시간만 긴 장점. 요건 사용해 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다만 이게 저는 또 이게 솔직하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이 밴드가 다른 제품 대비 좀 센 편입니다. 사이즈 조절과 다르게 밴드 자체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평소에 이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머리통이 좀 넓으신 분들 아마 머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좀 민감하시다면 장시간 사용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 내가 머리가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뭐 여성분들 머리 작으신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리뷰를 해봤는데 게이밍 리뷰 말고도 곧 제가 게임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리뷰 올리기만 하면 이게 댓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게임을 시작해 뭐 이런 생각도 아무튼 저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도 게이밍 기어들 열심히 이것저것 써보면서 소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